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르노 2016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이테크입니다. 이번 신형 아르카나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신규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이 도입이 되었고요. 또한 전용 컬러까지 생겼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없었던 카멜 브라운 시트가 추가가 되면서 밝은 실내 컬러를 연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양 간소화와 함께 주행 보조 기능인 마이 세이프티 버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존 대비 약 53만 원이 인하된 2,849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이는 동급 코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약 10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아르카나는 외장 컬러를 총 4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에스프리 알핀 한정으로 지금 보시는 세틴 어반 그레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무광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됐고요. 다만 요거는 25만 원 추가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세틴 크롬 컬러의 로장주 엠블럼과 함께 다이아몬드 모티브 그릴은 여전히 예쁜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거듭된 연식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범퍼 디자인이 완성이 된 느낌이 듭니다. 이게 F1 블레이드 범퍼 색상이 바디 컬러하고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통일성이 좋아졌고요. 또한 안쪽에 보시면 이게 뚫려 있거든요. 고성능이 아니긴 하지만 에어 인테이크가 직접적으로 뚫려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비가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전용 블랙 18인치 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 또 안쪽에는 아이스 블랙 컬러의 로장조 엠블럼 전용 허브캡이 들어가면서 깔맞춤이 돼서 더욱 예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휀다 쪽에 보시면은 에스프리 알핀 사이드 엠블리셔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원톤이 아니고 이렇게 블루 컬러가 들어가서 조금 더 예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가니쉬도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가 들어가서 좀 더 통일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만 들어가는 스포일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 트림은 이렇게 날렵한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이런 게 공력에도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왠지 연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엠블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존에는 세팅 크롬 컬러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에스프리 알핀은 블랙 컬러의 레터링이 들어가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우측에 보시면 전용 배지도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이 스페어 하부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은 하이브리드 기준 487리터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패스트백 형태로 열리고 또 2열까지 폴딩이 되기 때문에 큰 짐은 무리 없이 적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도 챙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짠!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아르카나가 26년형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카멜 브라운 시트가 신규 도입이 되었는데요. 다만 요거는 아쉽게도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전용 컬러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프리미엄 마이크로 파이버 시트라고 가죽과 스웨이드가 교차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전용 로고와 함께 블루 스티치가 들어가서 나름 신선한 느낌이 들고요. 현재 이 차량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타공이 들어가 있는 스웨이드가 들어가지만 옵션을 안 넣으시면 일반적인 민자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에스프리 알핀 전용 시트의 착자감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사이드 볼스터가 조금 더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를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암레스트를 포함한 콘솔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는 두 구의 컵홀더와 함께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디지털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센터 쪽에 디지털 키를 따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6년형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초도 물량 290대 한정으로 리미티드 넘버 플레이트가 장착이 됩니다. 이 차량은 9번째로 출고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009라고 써있죠.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운영체제는 오픈할 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했을 때 사용성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게 T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시간 길 찾기를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선 폰 프로젝션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선 꽂지 않아도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통풍 시트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열선과 통풍을 지원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을 누르더라도 작동은 안 되고요.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지 작동이 됩니다. 요거는 살짝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하고요. 뒤편에는 볼륨 조절과 다음으로 넘어가게 이런 다이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나름 편리합니다. 이게 운전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그립감이 들어와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모드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 보시면은 지금 불 들어와 있죠. 바로 마이 세이프티 모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요거를 켜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서 올 온과 함께 펄소 모드가 따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올 온은 아르카나가 가지고 있는 주행 보조 기능이 다 켜져 있는 상태고요. 펄소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운전자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 한정으로 스포츠 페달도 적용이 됩니다. 역시나 에스프리 알핀은 디자인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가니쉬도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릅니다. 뭔가 대리석처럼 생긴 가니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앰비언트 라이트도 도어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웨이드 재질과 함께 프랑스 국기색인 레드, 화이트, 블루 스티치가 들어가면서 화려함을 극대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스피커가 총 9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한 음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카나의 뒷자리가 좁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1열에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세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한 뼘, 그리고 헤드룸은 하나 반 정도,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쿠페용으로 루프가 조금 깎여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헤드룸이 엄청나게 넓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체구를 가지신 분들은 나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상으로는 전방부에 보시면은 에어벤트가 달려 있고요. 또 시트 플러스를 추가시키면은 이렇게 2열 열선까지 같이 추가가 됩니다. 단계는 총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C타입은 없어요. 그냥 USB 충전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12V 단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형이에요. 뭔가 이게 수입 버전은 충전 단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제 기준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되지 않고요. 또한 각도가 약간 서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장시간 갔을 때에는 살짝 피로도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2026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이테크를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아시다시피 듀얼 모터 시스템,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 시에 최대 75%가량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막히는 길, 그리고 계속된 신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날씨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외부 온도가 영상 3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공조 시스템 계속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또 듀얼 모터 시스템은 구동 모터가 아르카나는 36kW가 들어가 있고요. 또 보조 모터가 추가적으로 15kW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급 대비 훨씬 더 많은 전기 모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코나 하이브리드는 구동 모터가 물론 싱글밖에 없긴 하지만 32kW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특히 고속에서는 엔진 개입도가 많아가지고 하이브리드인데 계속 엔진으로 가다 보니까 연비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에 반해 아르카나는 저속에서도 물론 전기차로 계속 주행이 가능하지만 고속에서도 전기차 모드 주행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마이센스, 그러니까 일반 컴포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이센스 모드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특히 디스플레이가 큰 차량들은 모조리 다 화면에 때려 박아가지고 주행 중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근데 아르카나는 물리적인 버튼이 들어가 있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스포츠 모드, 한 번 더 누르면 에코, 이런 식으로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는 한 45%가 차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쉽게도 엔진으로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50% 이상으로 차 있을 때에는 시속 80km 이상에서도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방부에 보시면은 eSave 버튼이라고, 이게 EV 모드를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엔진을 개입시켜주는 모드인데요. 요거를 눌렀을 때에는 천천히 가더라도 엔진으로 주행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으로 쭉 주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가 금방금방 차게 되는 거죠. 제가 엔진으로 조금 주행을 했더니 동일하게 시속 80km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배터리 게이지에 따라서 전기 모터로 가는지 엔진으로 가는지 이게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쉽게도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전방부의 클러스터 상에서는 에너지 플로우라고, 내가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는지 엔진으로 주행을 하는지 아니면 엔진이 돌아가긴 하지만 요거를 발전용으로 쓰는지를 아이코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가 이러한 아이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이콘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걸 보면서 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PRND 요 기어 말고도 B 모드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 시프터를 한 번 더 당기면은 D 모드로 되고 다시 한 번 당기면 B 모드로 되는데, B 모드는 D 드라이브하고 비교했을 때 회생 제동을 거의 최대치로 뽑아내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전기차들 있잖아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만큼 회생 제동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현재 지금 B 모드이고요. 엑셀레이터를 쭉 밟았다가 발만 떼볼게요. 발만 떼면 급격하게 차지 게이지로 쑥 가면서 이게 완전 정차까지 가능합니다. 와,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을 타고 있는데 뭔가 전기차를 탄 것 같은 기분을 자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터리가 한 50% 정도 차 있기 때문에 EV 모드로 가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도중에 엔진이 개입이 됐어요. 지금은 EV 모드이고요. 다시 엔진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승차감인데요. 도로 이음새 구간.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에는 나름 충격들을 많이 흡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노력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이게 소형급이다 보니까 뭔가 급을 상회하는 정도의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르노가 유럽차, 그러니까 프랑스차 기반의 베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유럽차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탄탄한 하체 베이스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동급 국산 소형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향점이 살짝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 이음새 구간을 넘어갔을 때에는 나름 뭐 부드럽게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노면의 피드백을 동급 국산차와 비교하면 조금 더 읽어주는 편에 속합니다. 사실 이러한 하체 감각이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고속으로 장거리를 갔을 때에는 이러한 세팅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운전 피로도가 조금 더 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볼 차례인데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이테크는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함께 36kW 구동 모터와 15kW 보조 모터,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는 클러치 리스 멀티모드 6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 모터는 2단, 엔진은 4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티모드 6단이라고 표기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고속으로 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엔진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데요. 뭔가 약간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뭔가 안 가 할 것 같은데 일정 속도 이상 구간에 진입을 하면 방금 변속되었거든요. 와, 생각보다 은근하게 잘 나갑니다. 세상에나! 아니, 이런
이게 스로틀을 갑자기 끝까지 밟았을 때 그때에는 뭔가 차가 안 나가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가솔린 아르카나하고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100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 가속감이 뭔가 더디다 혹은 약간 느리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정 속도 이상 구간 이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잘 달려요. 차가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탄력 주행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뭔가 안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잘 나가줍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게 사실 세그먼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불안감이 살짝씩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차가 작고 또 공차 중량도 가볍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동급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고속 안전성이 소폭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뭔가 불안감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막 풀악셀을 제가 밟다 보니까 엔진이 지금 RPM을 최대치로 막 뚫고 가고 있는데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게 터보차저가 달려있지 않은 NA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또 엔진 마력은 86마력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뭐 경차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듀얼 모터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조금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나름 잘 달려주고 있긴 하지만 출력 조절을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절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고속 항해치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고속으로 쭉 달리는 환경보다는 좀 가고속으로 막히는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일리카 혹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곡선 구간을 주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르카나는 직진할 때보다 곡선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하더라도 하체 감각이 사실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세팅 베이스 자체가 약간 탄탄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코너를 도로 나갔을 때 동급 대비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엔진 사운드는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전방부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아르카나의 스티어링 휠 기어비도 느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 나가 볼게요. 급치고는 사실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막 그렇게 높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르카나는 코나와 비교했을 때 휠 베이스가 60mm가량 길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실내 공간과 함께 승차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방금처럼 좁은 구간에서의 선의 능력은 민첩함과는 살짝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전방부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18인치 휠 사양이고요. 드라이버 모드는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속 80km로 코너 돌아 나가 볼게요. 딱 이렇게 코너를 진입을 했을 때 약간 언더스티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코너에서의 접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금 저 구간에서 롤링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좌우의 롤링이 적은 편에 속하고요. 또한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도 상당수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형 아르카나로 인제 서킷에서 주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서킷에서 일반적인 차량, 특히 SUV 차량들로 운전을 한다면은 롤링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중이동이라든지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차량들은 서킷에서 시승을 안 하는데요. 아르카나는 제가 인제 서킷에서 시승을 했습니다. 인제 서킷 같은 경우는 고조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또 코너 구간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아니라면 운전하기 힘든 트랙인데요. 거기서 제가 아르카나를 시승을 했을 때에도 생각보다 좌우 롤도 잘 잡아주고 그립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처럼 일반 국도 구간, 일반 공도 구간에서의 코너는 문제 없어요. 어느 곳을 가든 안정적으로 민첩하게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었을 때
약간 하중 이동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핸들을 튼 쪽으로 미세하게 롤링이 살짝 발생이 되지만 금방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또한 무게 배분도 일반적인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게 느껴집니다. 한 번 더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핸들을 틀고 나서 이게 아무래도 소형급 치고 휠베이스가 조금 길게 나와서 거기서 오는 리스크가 살짝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게 위협적이라든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최대 인치수인 18인치가 들어가 있는 아르카나를 타고 있어서 동급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하체 감각이 나름 탄탄해서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가감소, 그리고 차선 보조까지 같이 지원이 되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번에 26년형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버튼, 바로 스티어링 휠 좌측에 마이 세이프티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활성화를 올 온으로 시킬 수 있고 펄스로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 세이프티 모드도 총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현재 저는 아르카나에 들어가 있는 주행보조 기능을 모두 다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새롭게 도입된 기능이 바로 펄소 모드인데요. 펄소 모드에서 차간거리와 긴급제동보조, 운전 피로도는 활성화를 시켜둔 상태이고요. 차선만 꺼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온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다시 제가 올 온으로 활성화를 시켜 놓을게요. 올 온으로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차선 보조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17인치 기준 복합 연비가 리터당 17.4km가 나오고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에스프리 알핀은 18인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리터당 17km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너무 신나게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면서 정차 중에 에어컨도 계속 상시 틀어놨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졌어요. 원래 제가 지금 이틀째 타고 있는데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리터당 연비가 앞자리 2는 꾸준히 나왔거든요. 근데 안 좋은 조건에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현재 리터당 18.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합 연비가 17km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떻게 타더라도 잘 나오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차량을 처음 받았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890km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00km 넘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800km라고 나와 있고요. 또 연료 게이지는 아직까지 거의 풀로 차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가득 주유했을 때 1000km 넘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셀프 주유소 가는 법을 잊어먹을 것 같은데요. 짠! 이번에는 2016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이테크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자세히 느껴볼게요. 현재 시승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기 때문에 18인치 휠 사양입니다.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한번 충격을 얼마나 흡수를 해주는지 느껴볼게요.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제법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방직턱을 넘었는데 둔턱 구간에서는 나름 평온하면서도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포트홀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덜컹 이렇게 했을 때 충격들이 조금 다이나믹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2열 서스펜션 방식이 좌우 엑셀이 묶여있는 토션빔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르노그룹은 아시겠지만 토션빔 방식의 서스펜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처럼 좌측의 요철과 우측의 요철이 다른 구간을 지나갈 때에는 다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방직턱 구간에서는 동급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좀 하체가 차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의 요철이 동일한 구간에서는 충격을 세분화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있고요. 좌우가 묶여있는 토션빔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서스펜션이 안쪽에 스프링도 들어가 있고 또 쇠와 쇠를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치면은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관절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댐핑입니다. 이게 댐핑을 어떤 거를 썼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강도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2열은 패밀리카를 조금 신경 쓰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급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는 코나 하이브리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코나 하이브리드는 2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현가 시스템이긴 하지만 제가 코나 하이브리드도 시승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타고 있는 토션빔이 들어가 있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2열 승차감은 비슷합니다. 여기서 다른 점,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은 좌우 요철이 다른 구간에서의 잔유 진동을 얼마나 더 가져가느냐의 차이인데요. 계속된 오프로드라든지 너무 안 좋은 노면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시내 구간이라든지 일반적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사실 코나 하이브리드나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나 비슷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르카나는 아무래도 좌우 시스템이 묶여있는 타입 이다 보니까 좀 오프로드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16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이테크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7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88.2점으로 1등급, 유로NCAP에서는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무상 수리와 리콜은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진 않았고요. 이렇게 프렁크를 열었을 때 저는 세그먼트가 작아서 꼬챙이 형식일 줄 알았는데 댐핑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비도 나름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16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어떠냐? 예쁜 디자인과 함께 사용성이 제법 좋아진 오픈할 링크,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한 하체 베이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 번 주유 시에 무려 1000km 넘게 주행 가능한 거리와 함께 높은 연비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도가 좋은 차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